이제 마지막 남은 강의 시간이 두 번뿐이라서 긴 작품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를 두 편 골랐습니다. 이 두 작품을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은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시는 Thank You Ma'am의 저자인 랭스턴 휴즈라는 작가가 쓴 두 편의 짧은 시입니다. 자료실에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출력해갖고 갖고 있든지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띄워놓고 공부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1960년대에 이제 사망을 했고, 그 시대에 아주 굉장히 미국의 인권운동이 활발할 때 활동한 작가라고 했고, 뉴욕의 할렘을 중심으로 할렘 르네상스를 이끈 문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은 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른 시 두 편은 다 어떤 흑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썼다고 할지라도 가치는 보편성에 있습니다. 누가 읽어도 다 해당되고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보편성을 갖고 있는 것이 문학의 특징이니까 이게 꼭 흑인들에 대한 시다, 뭐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마치 미국의 그 인권운동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뭐 흑수저 금수저가 나눠진 상태에서 그 갭을 도저히 그 메꿀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어떤 분열이 막 조장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꿈을 잃고 뭐 직장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시대, 그 1960년대를 살던 흑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작품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도 그런 말이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전공을 위해서 이 필요 없는 공부 같지만, 인문학은 모든 공부의 바탕이 돼야 되고, 인간에 대한 연구는 어떤 전공을 해도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기를 만들게 되고 살상하는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어떤 전공도 정말 휴먼 테크놀로지가 되고 휴먼 뭐 엔지니어가 되고 온갖 휴먼 사이언스가 돼갖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를 한 번쯤 읽어보면서 영어에 대한 어떤 공부 방법도 바뀌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시를 내가 쭉 읽고 해석해 주는 걸로 이제 진행할 텐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대면 수업으로 한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은 그 감상을 나한테 전달하고 그 감상을 서로 나누고 하면서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동영상 그것도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학원식으로 그냥 정답을 내가 불러주는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을 가지고 나하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게 문학 수업의 어떤 사실 그 원칙인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은 인문학 그냥 강의를 듣듯이 어, 가만히 반응 없이 있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보고 뭔가 깨닫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 제목을 유튜브에서 치면 다 그 누가 낭송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해석한 것을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는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시험에 그 시를 읽고 쓰는 그런 거는 없겠지만 공부하는 하나의 패키지로 듣는 것도 해보고 열심히 읽는 것도 해보고 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랭스턴 휴즈의 시를 한번 보죠. 자, As I grew older, 내가 나이가 들면서 뭐 이런 뜻도 되겠죠. As I grow, 내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It was a long time ago. I have almost forgotten my dream. But it was there then, in front of me, bright like a sun. My dream. And then the wall rose slowly, slowly, between me and my dream. Rose until it touched the sky, the wall, the shadow. I am black. I lie down in the shadow. No longer the light of my dream before me, above me. Only the thick wall, only the shadow. My hands, my dark hands, break through the wall. Find my dream. Help me to shatter this darkness, to smash this night, to break this shadow into 1,000 lights of sun, into 1,000 of whirling dreams of sun. 옛날 시 같지가 않아서 운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라인을 딱딱 모음수를 조정해 갖고 일정한 간격으로 시를 쓰거나 그러지 않은 이것은 자유 형식의 시에 해당됩니다. 원래 내 전공은 영국의 17세기 시입니다. 그래서 영국 시의 그 17세기,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 된 시는 굉장히 어렵고 특별한 공부가 좀 필요한 분야인데 그렇게 어려운 시도 있지만 대화체식의 이렇게 자유 형식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좀 쉽게 보인다고 해도 깊이 있게 읽고 자세히 읽으면 굉장히 좋은 뜻을 발견할 수 있게 쓰여진 겁니다. 문학은 원래 그렇게 양파처럼 자꾸 벗기면 벗길수록 그 속에 뜻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원서, 영어로 된 원서를 읽으면 그것은 애매하게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영어인데 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문학은 수수께끼 같고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의미를 또 사람마다 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어떤 뭐 보물 상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번역하는 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시를 번역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또 문법을 어긋나는 자기 마음대로 번역은 철저히 금지해야 됩니다. 그냥 시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라인 바이 라인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죠. It was a long time ago. 이거 모를 대학생 아무도 없죠. 오래전이었습니다. 과거예요. 오래전에 그랬습니다. It was a long time. 오래전이었어요. I have almost forgotten my dream. 나는 거의 내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꿈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꿈이었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오래전이라는 말도 어떤 사람은 막 고대, 옛날, 역사 이전에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던 그런 시대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꿈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But it was there then. 그런데 거기에 그때 그 오래전 그곳에 그 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it는 꿈이겠죠. 그 꿈이 그때 그곳에 있었는데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었습니다. 마치 bright like a sun, 밝기가 태양처럼
태양처럼 밝은 꿈이 나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오래전 그 시절에. My dream, 나의 꿈. And then the world rose slowly, slowly. 그 다음에 꿈이 있었는데 world rose라고 해갖고 내가 다른 시간에 이거를 그 학생들에게 번역을 시키면 world rose를 어떻게 번역하는 학생들이 있냐면 담쟁이 장미라고 번역을 해요. 담쟁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장미. 그게 아니에요. 월은 주어고 rose는 동사예요. 내가 어떤 시점에 그곳에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벽이 rose한 거예요. rose. 벽이 그 꿈과 between my dream, 나와 그 꿈 사이에 벽이 점점 천천히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slowly between me and my dream, 나의 꿈과 나 자신 사이에 벽이 세워지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Rose until it touched the sky.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벽이 하늘을 닿을 때까지, 벽이 천천히 올라가기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올라갔다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도저히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꿈과 나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벽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sky라는 말은 이것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하늘까지 닿은 그 벽. 그 벽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The wall, the shadow, 그리고는 그림자. 자, 벽이 딱 치니까 여기 있던 사람은 그림자에 쌓여. 이걸 빛으로 묘사했잖아요. 태양빛처럼. 태양빛처럼 나의 꿈이 빛났는데 벽이 딱 가려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자.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I am black. 그럼 I am black은 내가 블랙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그림자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의 어두움, 그 색깔을 의미합니다. 블랙은 굉장히 부정적인 색이죠. 나쁜 거에는 다 블랙을 붙여요. 사실 그것도 어쩌면 인종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가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옛날부터. 블랙메일, 블랙 마켓, 뭐 이렇게 블랙자만 붙으면 다 그 좀 나쁜 개념으로 생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I'm black이라는 말은 shadow라는 말과 함께 앞에 나오는 sun과 굉장히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벽에 올라가면서 나는 그림자 속에 갇힌 거야. 그래서 나는 시커매. I lie down in the shadow.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은 없지만 그림자 속에, 어두움 속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lie down은 무기력을 의미해요. 무기력하고 쓰러졌다는 의미야. 사람이 활동하려면 발을 딛고 서서 돌아다녀야 되건만 꿈이 사라지고 꿈이 막힌 나는 그냥 그림자 속에 누워버렸어. 무기력 상태로 빠진 거야. 그러자 no longer the light of my dream before me. 내 앞에 내 꿈이라는 것의 그 빛은 내 앞에 없어. No longer 없어요. above me. 내 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어둠 속에 갇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꿈으로부터 완전 벽으로 단절된. 그래서 no longer the light of my dream before me. 내 앞에. above me. 내 위에. Only the thick wall. 두툼한 벽만 있어.
only the shadow. 이 월이라는 것도 우리도 우리나라 말 표현을 써도 있죠. 벽에 부딪혔다. 무슨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다 하면 더 이상 진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벽을 허물지 않는 한 진척을 할 수 없는 거. 벽은 그래서 장애물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Only the thick wall, only the shadow. 그림자밖에 없어. 어두움밖에 없어. My hands break through the wall. 자, 이 문장이 이제 애매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의 손, 나의 이 검은 손을 주어로 삼고 break through the wall. 벽을 부신다. 나의 손, 나의 검은 손이 벽을 부신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해석은 손을 부르는 거예요. My hands, 나의 손이요. 나의 검은 손이요. 그리고 이거 break는 명령문이 되는 거죠. 나의 손이요. 벽을 통과하여 뚫어라. 벽을 부셔라. break through. 벽을 부셔서 통과시켜라. 그래서 그 벽 뒤에 감춰져 있는 나의 꿈을 find my dream. 찾아라. 하고 손에다가 지금 뭔가를 외치는 거예요. 나의 손이요. 나의 검은 손이요. 벽을 통과해서 벽을 뚫어라. 그리고 내 꿈을 찾아라. Help me to shatter this darkness. 이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 어두움을 부실 수 있게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my hands를 부른 다음에 my hands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오. 나의 손이여. 나를 도와라. 뭐 하도록? 이 어두움을 내가 shatter, 부수다는 건데 break down 한다는 뜻인데 shatter는 더 강한 의미죠. 산산조각을 내듯이 내 이 어두움을 부실 수 있도록 나를 좀 내 손에 도와줘라. To smash this night. 이 어두운 밤을 깨부시도록. To break this window, this shadow. 이 그림자를 깨부시도록. 그래서 into a thousand light of sun. 태양의 수천 갈래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꿈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벽을 부셔라. 벽을 무너뜨려라. 벽을 산산조각 내라. 그래서 벽을 없애버리면 이 빛이 수천 갈래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숫자를 a thousand라고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일 수 있는 거야. 하나의 태양이 온 인류를 비추는 것처럼 이 나의 꿈이 가려진 벽을 부셨을 때 태양빛처럼 수천 갈래로 into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림자를 부셔서 수천 갈래의 빛으로 만들어 버려라. into thousands whirling dreams of sun. whirling 하면 이제 회오리 바람 치듯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빛이 찬란하게 돌면서 수천 갈래로 비칠 수 있도록 이 벽을 부시게 도와달라. 이 어두움을 내가 깨부시게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시를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my hands, my dark hands에게 불렀잖아요. 내 손을 부른 다음에 이 어둠을 깨부셔달라, 이 벽을 부셔달라라고 말할 때는 어떠냐면 굉장히 적극성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은 그 액티브한 자신의 동작을 하게 해주는 어떤 신체 일부가 돼갖고 그 가려진 벽을 부수는 그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 내 의지, 나의 액션, 나의 행위, 내가 움직이는 거. 라이다운 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그 손으로 벽을 부시라고 명령하면서 빛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드림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도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했듯이 그때 60년대에 외쳤던 그 드림이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을까? 그 60년대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 꾸었던 꿈이 그 시간 동안 차근차근 벽을 부셔가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쳤을 때 My hands, my dark hands가 했던 것은 굉장히 적극적 노력, 움직임, 액티브한 삶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다고 하잖아요. 손 놓고 앉아 있어서 해결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손을 움직여서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darkness, 우리 덮고 있는 darkness, 우리 앞을 가리고 있는 엄청난 벽을 뚫고 나가자.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 당시의 시였습니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학의 힘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짧은 시간 있습니다. 이건 더 금방 끝날 거예요. 또 다른 드림이라는 시인데, 랭스턴 휴즈의 시를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이 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시가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힘을 줬던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를 외우고 나도 좀 한번 꿈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Dreams. 이건 명령문으로 시작하죠. Hold fast to the dreams. For if dreams die, life is a broken winged bird that cannot fly. Hold fast to dreams. For when dreams go, life is a barren field frozen with snow. 짧죠? 여기서 fast는 빨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꽉 이라는 뜻이야. Hold fast 하면 꽉 잡아라. To dreams. 꿈을 꽉 붙잡아라. 왜냐하면 꿈이 죽으면 인생은 찢겨진 날개에 달린 새이고 그런 새는 날 수가 없다. 날 수 없는 날개가 부러진 새가 되기 때문에 인생은 꿈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날개 달린 새가 날개가 꺾이면 어떻게 돼요? That cannot fly. 날 수가 없어요. 새는 원래 날려고 태어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펄펄 날려고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땅바닥을 기어다녀서 되겠어요? 헐헐 날라야지. 그러면 꿈을 붙잡아라. 꿈을 꽉 잡아라. 꿈이 죽으면 인생은 부러진 날개 달린 새가 된다. Hold fast dreams. 또 반복합니다. 꿈을 꽉 잡아라. 왜냐하면 꿈이 사라지면, 여기서 go는 꿈이 가버리면, 꿈이 사라지면 인생은 barren field, 우리 barren 또 나오죠? 우리가 몇 가지 작품을 읽었는데 그 몇 가지 작품에서 다 barren이 나왔어요. 거의 하나씩. 여기서의 barren은 뭘까요? barren field니까 풀 한 폭이 안 나는 풀모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barren은 내가 또 말했죠? fruitless야. 열매가 없는. 여자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barren field, 불모지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꿈이 사라지게 되면 인생이란 정말 불모지와 같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꽃 한 송이 필 수 없는 불모지와 같다. 인생에 꽃이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된 표현이 frozen하고 뒤에서 또 수식해요. 얼어붙은. 지금 밖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Frozen with snow. 눈으로 얼어붙어진. 여러분 넓은 땅에 눈이 덮이면 그리고 얼어붙어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겨울 왕국, 겨울 나라는 뭘 말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화에서도 악한 사람이 지배할 때는 온 나라가 눈으로 아파요. 나니아 연대기도 마찬가지죠. 그 악한 여왕이 지배하는 아이스 얼음 나라에 가보면 모든 것이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건 어떤 메타포적인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거죠. 세상이 얼어붙어 있는 그 겨울 나라처럼 무시무시한 추위 속에 떨게 되는 거예요. 눈이 덮이고 얼어붙어 버리면. 그래서 frozen과 snow는 다 차가운 개념이면서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어떤 땅을 의미한다 생각할 때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것은 전부 메타포예요. Life is something. 그러면 다 메타포죠.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꿈이 사라질 때 인생은 불모지가 됩니다. 눈으로 얼어붙은. 그러니까 hold fast to dreams. 꿈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고 명령론을 하는 시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시 두 편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시라고 해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쭉 라인을 없애갖고 한 줄로 쭉 연결해서 산문처럼 쓰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문장이에요. 근데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의미로 딱딱 나눠서 놨기 때문에 그 라인 하나하나에서의 중요한 그 깊은 뜻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쪼개 놓은 거예요, 문장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그 내재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문처럼 다 길게 늘어뜨려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법은 산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라고 해서 문법을 어기거나 뭐 단어를 이상한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 쓰는 순서대로 단어 그대로 쓰면서 운을 맞추기 위하여 짧게 길게 하면서 시는 시 한 편의 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를 읽었으니까 잘 명상하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은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뭐 꿈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 꿈을 향해 나가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면 가능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뭘 해야 돼? My hands. 지금은 dark hands야. 그러나 그 빛을 향한 내 손, 벽을 부시는 내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면서 나머지 한 시간은 그냥 휴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시험 준비 잘하고 시험 시간에 만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